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더욱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저상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 375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 계획을 확정해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합니다. 저상버스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하차가 용이한 버스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802대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지난해 340억 원에서 10% 증가된 375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국비 지원은 저상버스와 일반 버스 가격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보조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전기 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공급 정책과 연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기 수소 저상버스를 구매하면 환경부의 친환경 보조금 1억 원과 함께 저상버스 보조금 9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2022년에는 약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PC 부위원장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장향숙 고문이 당선됐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 인사들의 국제무대 활동이 활발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장향숙 고문이 APC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은 아시안 오더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에서 개최된 APC 컨퍼런스와 정기 총회 기간 열린 APC 집행위원 선거에서 장향숙 고문이 여성 최초로 부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역대 최다 득표인 28표를 기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1년 새 20%나 성장해 10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 시장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큰 모니터 여러 대가 눈에 띄는 이곳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2년째 운영하는 지체장애인 김창복 씨의 집입니다. 생활용품부터 가전제품까지 무려 13만 개가 넘는 물건을 온라인 쇼핑몰인 지마켓과 11번가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매출은 1,000만 원. 빠듯했던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내절로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 일정한 수입도 올리고 그다음에 그 가정의 부담도 덜고 노력만 하면은 노후가 문제 없는. 오픈마켓은 사무실이 따로 없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창업이 쉽습니다. 중국 이주 여성인 최지윤 씨도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마켓을 열었는데 7개월여 만에 한 달 수입을 4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요. 돈도 또 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직업은 제가 앞으로도 쭉 할 수 있는. 모두 경기도 온라인 마케터 교육을 통해 창업한 사람들.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이 사업으로 전체 교육생 135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온라인 마케터가 됐습니다. 대부분 장애인과 고령층, 다문화 여성 등 정보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게에 도움도 되고 자립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도 얻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업무에 머물렀던 취약계층 취업문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을 따로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입니다. 기계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회사 대표까지 단 3명이 일하는 곳으로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일하는 게 급하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프다 이걸 봐줄 형편들이 못 돼요. 워낙에 작은 소규모가 일하다 보니까. 이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 건강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의료 인력이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검진하고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따로 만들어 사후 관리 등을 이어갑니다. 44개 시, 군 보건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센터 5곳과도 연계해 환경개선 컨설팅까지 지원합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상 소견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기 지역에만 84만 곳이며 근로자는 모두 328만여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안을 오는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북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요즘 새 차를 살 때 친환경차 고려하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시가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최대 1,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 수소차를 2만 5천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10년간 친환경차 보급 대수 11,000여 대보다 올 한 해 보급 물량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 대, 수소차 3,000대 시대를 열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구매보조금 1차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4,900여 대에 각 최대 1,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중점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차는 58대를 보급합니다. 차값의 절반 정도인 3,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2차 접수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과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 공공기관입니다. 친환경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받고 서울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등도 면제받습니다. 또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세가 연 13만 원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북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최근 필리핀에 수출했던 불법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쓰레기 처리가 국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따라 경찰청이 환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내리자 재활용 업체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비닐류 수거를 전면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한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수출했던 불법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쓰레기 처리가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실제로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환경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536건이었던 환경범죄 발생 건수는 3년 새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특히 환경범죄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체의 검거 건수가 다른 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무단 방치와 무단 투기, 무허가 업체의 폐기물 위탁 처리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환경범죄 적발 시 엄벌에 처할 방침입니다. 북지TV 뉴스 최지입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항일 애국지사를 위해 경기도가 매달 100만 원의 경기 광복 유공연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이영수 애국지사는 지난 1944년 21살의 나이로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군 자금 전달과 일제동원된 학도병 귀순 공작 등의 광복군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부 다 뭐냐 좀 뺏기고 농사 짓는 것도 일본 놈들이 가져가고 망한 나라의 망국노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안 할 수가 없고.
경기도는 도내 생존 항일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특별 예우금인 경기 광복 유공연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보훈처의 보훈급여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1인당 다달이 100만 원으로 지난해 9월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연금 지급 액수는 누리꾼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서 항일 운동을 하신 애국지사분들이 공로를 널리 기리며 가족분들이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생존 항일 애국지사는 35명, 이 중 9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전라남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축산농장과 관련 시설을 방문해 소독과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위기 경보 수준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임에 따라 지난 7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설 연휴 기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해 모든 축산농장과 관련 시설을 소독했습니다. 이번 소독은 연휴 기간 오염물질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실시했으며 밀집 사육 지역과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중점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53만여 마리와 돼지 110만여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청정 지역입니다. 고로쇠 수액은 성인병 예방 등 건강에 좋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남 광양시의 백운산 고로쇠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유채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5일부터 광양 지역에서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광양 백운산 고로쇠 채취 작업이 한창입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사람의 몸에 유익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특히 계류마늄 성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성인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춘을 전후에 시작한 고로쇠 채취 작업은 올해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고로쇠의 약수는 흡수력이 뛰어나 많은 양을 마셔도 포만감이나 탈이 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경 여기 팔파이에 15mm 정도 우리가 지금 구멍을 파서요. 지금 호수는 운명수 이중관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나무마다 다 호수를 설치해서 집수조로 한 곳에 다 이렇게 이제 수집이 될 겁니다. 한 곳에 모이게 될 겁니다. 광양시는 국내 최초로 고로쇠 채취 작업을 시작해 수액 산업의 시초로 거듭나면서 고로쇠 채취 작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했습니다. 우리 광양 고로쇠는 채취 기간이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찾으시면 믿고 신뢰 있게 우리 광양 고로쇠 협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광양 고로쇠 협회는 회원 480명이 구성되어 4개 면에서 고로쇠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로쇠 정제 시설은 고객 여러분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신뢰 있게 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정제하여 고객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 용기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정제 일자와 지리적 표시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전국 제1의 고로쇠 수익 명성을 위한 품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설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복지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전남 보성군이 전국민 차 마시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지난 1일 보성군은 보성 녹차휴게소와 보성역, 벌교역 등 귀성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이용시설에서 보성 녹차를 홍보하고 전달하는 전국민 차 마시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보성군은 최근 미세먼지를 이겨내는 건강식품으로 중금속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녹차의 효능을 재조명하고 차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경제 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보성구는 앞으로 수도권의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을 수시로 방문해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하며 차의 효능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무료 도서관 자료 배달 서비스인 책나래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책나래 서비스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장기 요양 등급자 등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전에는 청각 지체장애의 경우 5급 이상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책나래 서비스 홈페이지와 거주지 공공도서관 또는 장애인 도서관에 각각 회원 가입 후 책나래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하는 도서관 자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2019학년도 뇌성마비 장애 대학 신입장학생 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신입생 가운데 모범이 되고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입학 등록금 전액이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필요 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서울 강서구 한국뇌성마비복지회로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전북 정읍에서 열린 2019 설날 장사 씨름대회에서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한라장사로 등극하며 명문씨름단의 명성을 알렸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부상투혼에도 향상된 기량을 선보였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 씨름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체육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지난달 미국 시카고에 기록적인 한파가 덮친 당시 노숙자 100여 명을 호텔로 옮기고 숙박비를 지불해 화제가 됐던 여성이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남부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캔디스 페이는 지난 6일 유명 토크쇼 앨런 디제너러스 쇼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해 선행 동기를 밝히고 대형 유통기업 월마트로부터 5만 달러 기부금을 전달받았습니다. 페이는 노숙자는 게으르다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한 달치 월급이 끊기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텔을 잡으려는데 노숙자들이 입실할 거란 말에 모두들 예약을 거부했다며 엠버인 한 곳이 방 30개 예약을 받아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노숙자 70여 명을 추위로부터 대피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트럭이나 미니밴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운전을 자청하는 이들과 호텔비를 보태겠다는 이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페이는 덕분에 70명에게 하룻밤 제공하려던 호텔 숙박을 122명에게 닷새간 제공할 수 있었다며 노숙자 가운데는 임산부와 어린이, 장애인,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는 앞으로 더 많은 노숙자들에게 안정적인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미세먼지부터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환경보존 대책과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과 같은 여러 노력이 있지만 여전히 아니란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위해 나 하나쯤이야 보다는 나 하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다 함께 지구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